이제는 공수처 얘기도 해볼까요? 반면 공수처도요. 야당에서조차 너네 이렇게 하면 없앨 수 있다. 폐지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직에 명운을 걸고 있습니다.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되면 대통령 체포 전에 경호처 수뇌부의 신병부터 확보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제가 화면을 같이 보실게요. 일단 출석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들이 받아들일지 여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대통령 체포를 하기 전에 경호처장 그리고 경호차장부터 체포를 하면 대통령 체포는 손이 쉬워질 거다. 이게 공수처의 생각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 이제 조직에 있어서도 아마 경호관들 전체가 다 뭐 우리가 대통령을 정말 나의 모든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아닐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 경호관들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운 시험을 뚫고 들어가서 경호처에 입사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공무집행 방해나 이런 걸 되게 되면 본인들의 연금이나 또 여러 가지 직업이나 이런 게 다 지금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본인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예. 근데 어차피 경호처장이나 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정무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뭐 대통령과 운명을 함께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경호관들 같은 경우는 굳이 어떤 이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서까지 하겠느냐 아마 이런 차원에서 이제 공처에서는 경호처장과 차장을 우선적으로 체포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휘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라인들이 무너지니까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와야 될 것이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현재 보면 이 수방사 55 경비단도 지금 일체 이 체포영장 집행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또 202 경비단 경찰이죠. 여기도 지금 참여하지 않겠다. 지금 오로지 경호처의 경호원들만 가지고서 지금 저항을 하겠다는 것인데 글쎄요. 정말 저는 12월 3일 날 계엄이 정말 세계를 충격에 줬던데 문제는 이 만약에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정말 대한민국이 정말 저 어떤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않는 그런 나라로 정말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근데 오늘 이 변호인들의 이 언급이 보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한 게 많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요? 그렇죠. 예. 이 내전이란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예. 저는 이거는 용납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내전이란 게 뭡니까? 이게 뭐 지금 우리가 무슨 뭐 어디 다른 나라처럼 뭐 정부군과 반군이 싸워서 지금 뭐 총칼을 하고 싸우는 국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걸 지금 석동영 변호사가 내전이란 말로 규정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저런 언급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언급을 했다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아마 이 장외에 있는 집회에 있는 분들을 굉장히 추동시키고 예. 이런 어떤 자극적인 이야기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전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남북 전쟁 이런 게 다 내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지금 우리가 내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전 정말 이 변호인들이 본인들이 정말 냉정하게 이 판단에 대통령을 뭔가 설득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부추기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셨는데요. 서영주 대변인 네. 모르겠어요. 공수처에 대한 수사 의지에 대한 많이 비판도 있고 무능한 거 아니냐, 무책임한 거 아니냐 비판도 있었는데 어쨌든 뭐 이번에는 만약에 한남동 관제들이 닥친다면 수뇌부 특히 경호처장만 체포했을 때 대통령 체포까지 직전에 이런 움직임 전략을 미리 공개한 셈이 됐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일단 뭐 이제 경호처에 대한 경호처장, 차장 이분들에 대한 출석 요구를 한 거는 좀 여러 가지로 전략적인 포석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당시 1차 진입 시도에서 공수처가 정말 허방하게 돌아와서 예. 무능하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고요. 뭐 재차 이제 국회에 와서 그 부분에서 오동훈 공수처장이 이번에는 반드시 보여주겠다라는 의지를 다졌는데요. 일단 저는 이제 공수처의 입장 자체는 최고의 이 난관은 경호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경호처도 지금 보면 경호처 자체도 이 4명의 수뇌부 이외에는 많은 경호관들은 지금 내부적으로 동요가 있다는 얘기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 경호처와 인맥이 있어서 예. 보면 그러니까 경호관들은 본인들의 인생을 그러니까 내 인생까지 왜 다 망치려고 하느냐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대통령께서 좀 지금 나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동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경호처의 상층부를 공수처가 흔들므로써 아마 이 그 경호처의 방어 체제 예. 어떤 그런 길을 일단 사전에 제압을 하고 지금 최근에 보면은 그 두 번째 체포영장은 밀행성을 좀 높이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거의 공개하듯이 체포를 하러 가는 건데 예. 두 번째 체포를 할 때는 조금 더
좀 비밀스럽게 언제 할지도 모르고. 언제 할지도 모르고 어떤 시간 할지 모르고 어느 지점에서 경찰이 얼마만큼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 굉장히 기밀성을 좀 둔 다음에 실시를 하는 걸 보면 이번에 2차 집행에서는 반드시 마무리를 짓겠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경호처도 이번에는 저번과는 다르게 예. 넉넉하게 대처하면은 뭐 이번에는 저번처럼 쉽사리 공수처가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경찰 수뇌부, 정확히는 경호처 수뇌부만 체포를 먼저 하면 대통령 체포까지 그런 수순을 밟겠다라는 전략을 어느 정도 공개한 셈인데요. 그러면서 경찰도 이런 조치를 했어요. 지난 3일 그러니까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현장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26명의 신원을 확인해달라. 이런 얘기에 공문을 보냈는데 잠시만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맞불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전 대통령실의 반응이 속보로 나왔습니다. 하민경 대변인 저하고 같이 보실까요? 저 속보를. 뭐냐면 대통령실 측은 이번에는 반대로 경호처의 업무집행, 공무집행을 방해한 거 아니냐면서 경찰 등 150명의 신원 확인,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또 읽어볼까요? 대통령 측은 경호처의 공무집행을 방해했거나 직권남용 등이라는데 이거의 맞불 성격입니까? 하민경 대변인님? 사실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사실 지금 대통령이 이제 뭐 내란 혐의든 이렇게 이제 뭐 탄핵 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예. 사실 법상으로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는 지금 대통령을 지키는 게 사실 역할이고요. 그 역할을 사실 제대로 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찰에서 26명 인간 방패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신원을 확인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대통령 측도 마찬가지로 이게 불법 체포라는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경찰도 본인들의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이제 150명 신원 확인을 이제 해달라라고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붙은 거죠. 그러게요. 사실은 다 본인들의 역할을 사실 제대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 이상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총을 맞더라도 체포하라, 뭐 이렇게 가슴을 열고 이제 뭐 다 뭐 총을 맞아라, 뭐 이런 얘기를 사실 하고요. 기억이 나요. 예, 그리고 또 이지은 그 마포갑 지역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전 총경인데 예. 뭐 장갑차 얘기하고 기동대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끔찍한 유혈 사태가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진짜 휩싸이고 정말 소름이 돋을 지경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체포에 대한 목적은 뭐냐면 예. 사실 조사를 받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예. 이런 체포가 아니라 계속 원칙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하고요. 왜냐하면 이 내란죄의 이제 수사권은 사실 경찰만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검찰에 이제 기소를 할 수 있도록 검찰에 넘기고 검찰이 기소를 하면 법원이 이제 재판을 하면 됩니다. 예. 이런 원칙을 놔두고서 계속 이런 식으로 꼼수 집행, 꼼수 이제 뭔가 이렇게 시간에 쫓기듯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보는 국민들도 참 불안하고요. 유혈 사태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이런 거잖아요. 지금 여기 이게 오전 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2차 집행을 코앞에 두고 경호처가 이제 사전에 우리 경호처를 사전에 압박한 거 아니냐, 경찰이. 근데 반면에 경호처,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 측도 저거는 공수처가 문제 아니었냐? 왜 우리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냐? 그럼 뭐 당신들이 또 한 번 한남동에 들이닥친다면 그때도 법적으로 따져 묻겠다. 또 사전 경고를 또 한 셈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기관 간에 지금 대충돌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과 공수처 또 지금 경호처 뭐 국가기관 간에 지금 서로의 어떤 싸움들이 벌어지는 이게 바로 이제 헌법이 무너지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공권력을 가지는 군이나 경찰이나 뭐 이런 기관들이 서로 지금 이 본인들의 어떤 정당성 가지고 지금 현재 서로를 지금 고소하고 신원 공개를 요구를 하고 지금 싸우는데 문제는 이들 기관들이 다들 어떤 무력을 갖고 있는 기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무력을 갖고 있는 기관들끼리 어떤 이런 법적인 공방을 넘어서서 예.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부딪혔을 경우에 아마 저는 옛날에 1979년도 12.12 사태가 그때가 상당히 기억이 나는데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편이 갈라져서 사실은 뭐 총격 사건까지 일어나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떤 쉬운 것 같지만 사실상 다 무장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 예. 뭔가 하나의 트리거가 딱 생기면 이게 자칫하면 아까도 우리가 우려를 했지만 굉장히 중대한 사태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게 보면 서로 간에 지금 감정 그리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서로 지금 신원을 확인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집행을 너가 방해했냐 내가 방해했냐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 또 이렇게 되면 이제 신원 확인 또 서로 안 해줄 것이고 또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 감정이 격화될 것이고 예. 또 현장에서 부딪히실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점점점 어떤 악화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예. 지금 필요한 건 브레이크입니다. 그 브레이크에 대해서도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이어지는 주제에서 얘기할 것 같은데 항상 그 이런 패턴인 것 같아요. 오전에 뭔가 경찰이나 혹은 공수처가 어떤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면 저희 뉴스탑10 시간에 뭔가 대통령실이 곧바로 반응을 하는 이런 속보까지 계속 전해드리게 되는데 2차 영장 집행, 체포 시도를 앞두고요. 이 경호처를 군이 도와주냐 안 도와주냐 이런 부분도 지금 논란거리죠. 오늘 국방부 대변인에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55 경비단 관련해서 철수할 수도 있다. 이런 거 검토를 내부 검토도 했다. 뭐 이런 보도 나오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55 경비단 철수라는 건 어떤 의미를 말씀하십니까? 어디서 그러니까 뭐 철수는? 배속을 바꾼다든지. 그런 건 현재 국방부 검토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55 경비단 뭐 부모들이 항의 전화를 많이 군에 했다. 이런 건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건가요? 네, 그건 제가 아는 바는 없고요. 그런 보도가 있었던 건 저도 봤는데 그건 제가 아는 사안은 없습니다. 군은 이거 체포 저지에 동원 불가하다. 경호처가 알겠다고 했어요. 수방사 55 경비단. 지난번에도 뭐 일부 군 자산이 대통령의 영장 집행을 막는 데 쓰인 거 아니냐라는 여러 군의 논란도 있었는데 오늘 국방부 대변인이 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 공수처가 다시 한남동 관제에 들이닥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여러 보완을 지키고 있지만 첫 번째는 경호처 수뇌부부터 붙잡겠다. 두 번째는 이 내용 정도는 알려졌어요. 장유희 변호사님. 네. 뭐 헬리콥터, 장갑차 여기까지는 가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듯한데 형사기동대 혹은 조직폭력배 잡는 이 특공대, 기동대까지 투입된다는 네. 것도 검토되는 걸로 전해졌거든요.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겁니다. 사실 본인을 엄호하기 위해서 붙잡혀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철망을 세우고 차벽을 세우고 그러면 그걸 뚫는 게 대한민국 공권력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 지난한 법꾸라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영장을 신청하거나 청구한 주체, 수사기관이 잘못됐다. 그래서 영장이 발부되면 법원이 잘못한 거다. 그리고 그걸 집행하려고 하면 집행하는 주체가 잘못됐다. 처음부터 다시 해와라.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아니면 중앙에 해라. 대한민국의 어느 피의자가 이런 식으로 수사를 받습니까? 더더군다나 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러고 있느냐. 내란 우두머리라고 이미 다른 관계자들 공소장에 적시가 돼 있습니다.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지금 인신이 들어가면 아마 계속해서 나오기 어렵다는 아주 공포감이 내부에 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이렇게 본인들의 대한민국 공무원인 경호처를 이용하고 군경까지 끌어들이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경호처도 지금 사실상 코너에 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군경 내부에서 법리 검토를 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법 해석이 충돌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불법과 합법이 격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확하게 법 해석을 한다면 막아설 수 없습니다. 막아서는 거는 대한민국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막아서는 건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여기에 경호처 직원들, 군경 가담하게 되면 직에서 날아갑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만 선고받아도 연금 박탈됩니다. 왜 이런 불법에 대한민국 공무원들을 가담시키니까? 그러니까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두 발로 나오는 게 국격을 덜 떨어뜨리는 건데 그럴 용기와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아까 뭐 이현정 의원께서 워워 브레이크 얘기를 했는데 사실 공수처도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워낙 뭐 오동훈 공수처장도 마지막 각오라는 무조건 성공하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국회에서 특히 야당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으로부터 뜨거운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물론 뭐 집행은 절차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공수처 생각일 수 있어도 뭐 헬리콥터 뭐 특공대, 기동대뿐만 아니라 조폭 잡는 형사기동대 투입 이것도 공수처 나름대로의 뭔가 수위 조절은 있어야 된다. 이런 뭐 여당의 지적도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공수처라는 곳이 전혀 경험이 없는 곳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했던 수사 한번 보십시오. 뭔가 결론 내리는 바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무지막지한 이 사태에 대해서 지금 본인들이 뭔가 앞장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처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1차 이 집행할 때 그렇게 저항이 심할 줄 몰랐다. 우리 다 알았습니다. 근데 본인들만 몰랐대요. 근데 지금 와서는 또 이제 지금
경찰들 이 테러가 담당하는 특공대 말고 강력계 형사들 그다음에 안보수사대 뭐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지금 공수처가 본인들의 지금 능력 이상의 지금 행동들을 하고 있어서 예. 이게 뭐 결기만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결기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 열심히 하겠다는 결심만 하면 그냥 1등 합니까? 못 하잖아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뭔가 치밀하게 알고 뭔가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능력 자체가 공수처가 없는데 자꾸 그걸 반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 번 실패는요, 또 두 번 실패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번 실패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오동훈 공수처 본인은 그만두고 나가면 끝이지만 예. 거기에 동원된 많은 공무원들과 경찰들은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예. 브레이크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지금의 상황에서 공수처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다. 우리 능력 없습니다. 자, 경험이 많이 쌓여 있는 경찰에서 맡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경찰에 넘기는 게 제가 볼 때는 이 공수처의 브레이크예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어떻게 능력이 생깁니까? 지금 인원 검사들 15명, 최대 인원 30명 가지고 지금 어떻게 저기를 뚫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거기 동원되는 경찰은 그러면 무조건 지휘를 따라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야당 의원들 앞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저희 능력 부족입니다. 딴 데서 하도록 넘기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저는 할 때다. 빨리 오동훈 경수처장은 더 이상의 실패를 하기 전에 빨리 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 일단 여기 좀 정리를 필요한 게 왜냐하면 어제는 참 각 우리 공권력과 공권력이 맞서 싸워서 총뿌리를 겨눌 수밖에 없는 정말 안타깝고 참담한 상황이다. 2,800명 대 1,300명 얘기를 했는데 오늘 군 당국의 발표처럼 여기 수방사 55경비단 3,400명 정도가 일단 대통령 공에서 빠진다면 2,800 대 1,300명 그러니까 공수처가 함께 영장 집행에 나설 경찰 조금 더 인원수를 늘리고 좀 더 경험 많은 인원들을 투입해서 조폭 담는 기동대까지 투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는데요. 제가 서영주 대변인께 이 질문만 하고 다음 주에 넘어갈게요. 지금 대략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첫 번째 체포영장보다 유효기간을 좀 공수처가 여유 있게 넉넉하게 확보한 걸로 전해졌는데 근데 이게 시간만 끄는 문제가 아니라 물론 공수처도 나름대로 준비가 돼야 되겠지만 계속 이렇게 강대강 대치가 됐을 때 집행을 할 거면 빨리 집행을 해서 그 집행이 좀 물리적 충돌이 덜하게 하는 게 만약에 여유 있게 받았다고 해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끄면 더 논란만 커지는 거 아닌지 이런 걱정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 집행은요. 그냥 단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도 그래요. 마약 범죄자나 흉악범, 조폭들 검거할 때요. 느슨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압박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거든요. 당연히 제 체포영장 가지고 가면은 흉악범들이 네 알겠습니다. 법원에서 나왔으니까 잡혀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없어요. 대부분 그래서 경찰들이 집행 과정에서 많이 다치고 공상자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다치는 과정이 뭐냐면 느슨하게 하면 할수록 많이 다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악범들을 제압을 할 때는 아주 기밀하게 한 번에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끔 제압을 하는 게 경찰의 집행 어떤 방식인데 이번에 공수처가 보여준 게 그거였어요. 잘못된 반대. 그러니까 공권력이 꺾여버리니까 결국에는 이 두 번째 집행하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절치부심해서 반면교사 삼아서 2차 집행에 있어서는 지금 보면은 55 이제 군이랑 경비 100일이랑 200일 같은 경우는 경찰과 군은 사실상 이 경호에서 빠져서 경호처만 남아 있습니다. 경호처 인력 해봤자 750 행정인원까지 다 해서 750이지만 막상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300~4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혈사태요. 유혈사태 물론 크고 작은 부딪힘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거를 그 작은 유혈사태를 우려해서 여기에서 단박에 제압하지 못하면 말씀한 대로 계속 길어질 것이고요. 그러면 더더욱 국정혼란과 치안 질서에 대한 불안만 높아지기 때문에 이번 집행에 있어서는 이번에는 반드시 단박에 끝낸다는 어떤 각오로 공수처가 임할 것으로 보이고요. 임해할 것으로 봅니다. 단박에 끝내도 어쨌든 이게 그렇다고 시간만 질질 끌건 아니지 않냐라는 얘기인데 흉악범이라는 표현은 이제 비교와 비유를 하신 거죠. 대통령이 흉악범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형법상의 내란죄가 처벌 수위가 사형
무기징역, 예. 무기근거 외에는 없으니 예. 원래 처벌 수위로 그 범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른 것도 살인도 따지면 형법상의 15년 이상의 그 무슨 높은 말씀인지 형량이 알겠는데 있잖아요. 또 특기에 따라서는 뭐 대통령을 아예 뭐 특정해서 흉악범이라고 하는 게 또 누게 그럴 수 있어서요. 범죄를 저질렀으면 흉악범이라고 하는 게 뭐가 예, 잘못됐나요? 알겠습니다. 예. 뭐 그 정도는 제가 순화할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서. 예.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대통령실도 공수처 당신들이 우리 공무집행을 망한 거 아니냐라면서 신원조회를 요청한 얘기까지 속보로 만나봤고요.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는 한남동 관저 분위기, 경호처의 공수처 얘기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